특히 복학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제 1학기 때 했던 거 다시 한번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좀 얼굴 보고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교재를 보시고 1학기 동안 했던 거 회로망 전에 저희 교재가 회로하고 회로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회로망 전에 있는 거를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은 진도는 많이 안 나가고 1학기 때 마지막 수업 했던 거 중심으로 해서 1학기 때 했던 거를 좀 리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와 주시고 그 시간 할애를 좀 하셔서 따라오시면은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그쵸.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하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많이 투자를 안 하셔가지고 못 하시는 거하고는 과제물을 보면 표가 나거든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따라오는 거 보고 판단해가지고 수업을 좀 빨리 갈지 느리게 갈지 그때그때 결정을 좀 할게요. 근데 저희가 강의를 올리고 나서 피드백 받는 게 그 일주일 후라 그것도 좀 그래요. 그래서 간단한 코멘트는 공지사항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너무 빠르다, 어렵다, 아니면은 요거는 쉬우니까 좀 빨리 나가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코멘트들을 가끔씩 날려주시면 그거 참고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 오늘 수업은 지난 마지막 수업했던 거 RL 직렬회로 요 단위거든요. 그래서 직렬회로, 병렬회로는 제가 안 한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교재가 이제 했던 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 교재가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4학기죠. 4학기 동안 3시간씩 하게 돼 있는 교재예요. 4학기 동안.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강의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린 대로 병렬은 빼고 진행을 할 거예요. 병렬을 빼고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뭐 원자 뭐 이런 거 배웠었어요. 기억나세요? 원자의 운동, 뭐 전자의 운동을 설명드린 이유는 전기가 어떻게 통과를 하는지 도체가 있는데 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전자가 이동하는 것이다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 단위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론을 따져요. 우리는 그쵸. 원자가 나눠지게 되면은 뭐 쿼크가 나오고 또 나눠지게 되면은 힉스가 나오고 뭐 업쿼크, 다운쿼크 그래가지고 뭐 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까지 들어가지 않고 원자 단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양자역학을 다루진 않아요.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기는 한데 양자역학을 다루지 않고 원자론을 따를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자의 이동이 전기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거의 양, 그죠? Q 뭐 이런 것도 배웠었고 전압, 전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R 이런 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회로를 구성하는 수동소자, 능동소자에 대해서 배웠죠. 능동소자는 능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외부로 에너지를 주는 전화번이나 전류원, 전류원 같은 경우를 능동소자라고 하고 수동소자는 R과 C 제가 요거를 임피던스 단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R과 L과 C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드렸어요. R은 저항이죠. L은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둘둘 감아놓은 거. C는 커패시터로 이렇게 회로적으로는 끊어져 있으나 전기가 통하는 형태의 회로 숫자를 R과 L과 C라고 하고 이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특성 말씀을 드렸고 회로적인 이론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재미없으니까 제가 길게 많이 안 한 것 같고요. 얘네들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어요. R만 있는 회로, L만 있는 회로, C만 있는 회로에 대한 벡터도 이런 것도 했었죠. 그 다음에 RL,
RC, RLC가 직렬로 연결된 경우에 VI 벡터도하고 임피던스 벡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이제 각각의 R과 L과 C의 특성, 요거를 가지고 요번 학기에는 끌고 와서 이제 회로망으로 할 거예요. 네트워크라고 하죠. 네트워크. 이 안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이 안에 R이 있을 수도 있고, L이 있을 수도 있고, C가 있을 수도 있고, RL, RC, RLC가 다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수동 소자만 있을 수 있고, 능동 소자도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으나 이 박스 안에는 능동 소자나 수동 소자나 아무것도 없는 거를 포함해서 그런 게 들어 있어요. 요 안에 들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요 밖에서 봤을 때 이게 복잡하게 뭐가 막 연결이 네트워크가 돼 있을 텐데, 밖에서 봤을 때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음표죠. 모르겠으나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 안에 R과 L과 C가 있다면 밖에서 봤을 때 전압과 전류만 가지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안에 R만 있다. 이 네트워크망 안에 R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저항을 뭐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보죠. 보게 되면 여기다가 전압 V를 걸면 전류 I가 흐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압하고 전류를 계측을 해서 이 R 값이 얼마인지 알아낼 수 있죠. 그래서 이 R 값은 R만 있는 회로니까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일 거예요. 근데 측정을 해봤더니 동상이 아니야. 전류가 이렇게 있고 전압이 만약 뭐 이렇게 있어요. 이건 없애고 전류가 이렇게 있고 전압이 이렇게 있다고 하게 되면 위상차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R만 있는 회로는 아니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위상차와 전압과 전류의 크기를 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요. 그죠?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런 거를 할 거예요. 이런 거를 할 거고, 네트워크망이 여러 개 연결될 수도 있어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트워크 1번이 있고 네트워크 2번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 전화번이 있을 수 있고 여기는 뭐 능동소자, 수동소자 합쳐 있을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으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다룰 거예요. 어, 말이 좀 복잡하긴 한데 말에 현혹되지 말고 1학기 때 배우셨던 임피던스 V는 IR, 제가 맨날 얘기합니다만 V는 IR, 저는 이거밖에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없어요. 이게 확장됐죠? 임피던스 Z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V는 IZ로 확장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 Z라는 게 R과 L과 C가 있으니까 특성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R과 L과 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요것만 아시면 되고, 얘의 특성을 끊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L만 있는 회로의 특성을 정확하게 끊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C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이 임피던스 Z라는 거는 얘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합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과 글로써 여러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해놨단 말이에요. 말과 글과 수식으로서. 그래서 제가 특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개념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습득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1학기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가르쳐 놓은 게 사실은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리 개념에서. 이게 여기서 벗어나는 게 있죠. 비선형 소자. 그거는 내 과목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빼고 물질계에서는 이거를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양자역학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양자역학 같은 거 배우시게 되면은 뭐 확률 같은 거 음,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제 거에서 일단 다루진 않아요. 재밌고 하긴 한데 그러니까 요거를 할 거고 요 안에 있는 네트워크 엘리먼트들의 직렬, 병결, 연결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책에는 나오지 않으나 저는 V는 IN이라고 표현을 해요. 책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얘가 뭘로 되어 있는지 몰라요. 모르는 거를 알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목표예요. 예, 그닥 어렵지 않죠? 자, 요거를 2학기 때 진행을 할 거고,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전력 트랜스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기 A라는 지점에 있는 전력을 P죠. P는 전압하고 전류의 곱이죠. 예, 요거를 B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전력을.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걔도 마찬가지로 임피던스 개념이 들어가요. 결과적으로 전력을 이쪽으로 트랜스퍼 하는데 여러분들 핸드폰 무선 충전 같은 게 이런 거에 해당돼요. 저기 충전기가 있고 내 핸드폰이 있는데 에, 직접 대지 않고 그 안에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쌓여져 있잖아요. 직접 선이 닿지 않고 간접적으로 근처에만 가도 전력이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전 같은 게 돼요. 예, 이 개념도 마찬가지로 V는 IR을 벗어나지 않아요.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정도 하고 이게 좀 발전해서 전력 계통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거 할 거예요. 우리 1학기 마지막 때 수업한 거 잠깐 볼까요? 그 RL 직렬, RC 직렬, RLC 직렬에 대해서 봤었어요. 병렬 안 한다 그랬죠? 잠깐 빨리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어, 회로 보시면은 이렇게 R하고 L하고 직렬이 있으니까 RL 직렬이라고 했겠죠. 직렬 회로라고 했을 때 R하고 L하고 직렬로 연결을 하고 그 양단에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겠죠. 회로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R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라고 하고 L에 걸리는 전압을 VL이라고 하게 되면 예, 복학하신 분들은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게 전압하고 전류는 R인 경우에 동상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에 걸리는 전류는 동상이에요. 여기도 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도 전류가 흐를 것인데 이 전압하고의 위상이 IR하고 IL이 틀려요. L이 틀려요. 그래서 이만큼의 동상인 엘리먼트와 요만큼의 90도 위상차를 가르는 엘리먼트를 합쳐가지고 걸리는 전압은 요 벡터 합인 이거의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쵸? VR에 걸리는 전압은 IR이고 VL에 걸리는 전압은 임피던스니까 J 오메가 LI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벡터적으로 합치게 되면 요 J가 오메가 LI만큼의 크기를 90도 앞서게 해주는 거니까 90도 직각인 방향으로 앞서게 해주게 되면 전압 V가 이렇게 합성돼 가지고 표현되는 걸 알 수 있죠. 이거를 VI 벡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VI 벡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임피던스 벡터도는 R과 임피던스의 크기인 J 오메가 L 오메가 L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 90도 앞서는 거니까 직각만큼 이렇게 앞서는 형태가 되고 이 두 개를 합성을 하게 되면 토탈 임피던스가 나와요. 이거를 임피던스 벡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둘 다 이제 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두 개의 삼각형의 꼴은 똑같다. 똑같다. 왜 똑같으냐? 얘가 직각이죠? 얘도 직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위상각이 같잖아요. 두 개가.
그죠? 요 임피던스 Z가 구해졌을 때, 주어졌을 때 크기하고 위상각 구하는 공식은 1학기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RL 직렬회로에서 각 주파수 오메가 V라는 정연파를 인가를 하게 되면 똑같은 오메가를 가지게 된 전류 I가 흐르게 되죠. 예, 그래서 RL 직렬회로의 벡터도는 저렇게 나타납니다. V는 VR과 VL의 합이죠. 예, 재미없는 식이 나왔어요. 이건 벡터예요. V 벡터하고 VR하고 VL 벡터를 합치게 되면 이렇게 V는 IR이고 VL은 J 오메가 LI가 되죠.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V는 IR에 혹은 V는 IZ의 꼴로 나타내줘야 되니까 전류를 묶어주게 되면 여기 전류 있고 여기 전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묶어가지고 임피던스 Z의 항이니까 V는 GI의 형태로 나타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V는 GI라고 나타내주고 단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벡터도는 앞에 나타냈고요. I를 기준으로 해서 VR은 RI인 저항의 양단의 전압. 전류와 동상이죠. 동상이고 VL은 J 오메가 LI. 크기는 오메가 LI를 가지면서 90도 앞선 유도 리액턴스의 양단 전압이 되겠어요. 전류보다 전압이 90도 앞서죠. 언제? L만 있는 회로에서. 위상에 앞서기 때문에 VR 더하기 VL이 공급 전압이 되는 거죠. 여기 나타낸 것처럼 공급 전압은 RL 회로에서 양단에 걸어준 전압, 토탈 전압을 공급 전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저렇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예. 같은 그림이 또 나왔죠. 수식에 의해서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이 되니까 임피던스 Z는 그림처럼 아까 앞에서 길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그림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절대값 Z와 위상각 세타는 절대값 Z는 위에 있는 것처럼 R 플러스 J 오메가 L인데 크기에 관계하는 거는 R하고 오메가 L이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J 오메가 제곱 L의 제곱 루트를 씌우게 되면 Z의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요 크기 얘의 절대적인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각도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죠. 요거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볼까요? 이 세타라는 거는 탄젠트 세타를 취하게 되면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R 플러스 오메가 L이란 말이에요. 크기만 봤을 때. 그죠?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세타지 탄젠트 세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를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의 앞에 아크 탄젠트를 취해줘요. 탄젠트, 아크, 탄젠트, 아크 괄호를 넣어주게 되면 아크 탄젠트에 탄젠트를 취했기 때문에 없어져요. 사각함수에서. 그래서 세타는 이쪽 항인, 오른쪽 항인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이 남는 거죠. 세타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크기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세타는 상악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으셔야 돼요. Z는 회로 임피던스라고 하고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Z는 전압을 전류로 나눈 거죠. 그쵸? 기호법으로 표시한 임피던스는 벡터와 같은 모양을 취하게 되고 벡터 임피던스 아까 했던 얘기니까 좀 빨리 갈게요. 벡터 임피던스 혹은 복수 임피던스라는 두 개 다 쓰는 말이니까 요거는 둘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 위삼각 세타는 임피던스의 각이고 사각함수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보고 있는 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직렬회로에서 임피던스의 삼각형과
vi 베타도는 같은 모양이다. 왜? 얘는 직각이고 얘는 직각이고 세타가 같으니까 삼각형 같을 수밖에 없죠. 예, 물론 크기는 다르겠으나 임피던스는 회로의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회로에서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V는 또 식이 나왔네요. 그냥 한번 보고 갈게요. V는 R에 걸리는 전압, L에 걸리는 전압의 합이니까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묶어가지고 GI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때 전류 I는 이렇게 표시가 되죠. V는 IZ니까 I는 Z분의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여기서 임피던스 Z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끌고 오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크기와 세타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쵸? 근데 얘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모에 세타가 있는 거 분모에 복소수가 있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랬죠. 얘를 분자로 가져가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자, 크기하고 세타를 구해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요거를 이렇게 올려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요 식이 나온 거예요. i의 절대값 i 이거는 벡터예요. 이거는 벡터고 요거는 크기죠. 이거는 크기예요. 그래서 i의 크기와 i의 절대값 i와 위삼각 세타 i는 보시는 것처럼 전압을 임피던스 Z로 나눠주면 돼요. 크기니까. 그죠? 크기니까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세타 i는 아크탄젠트 아까 분모에 있던 게 분자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인데 분자에 있는 게 분모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세타 i가 기준 벡터 V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붙게 되잖아요. 앞에. 그래서 전류는 뒤지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L만 있는 회로에서는 V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류가 뒤지죠. L이 있는 회로가 전압에 앞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뒤지는 회로가 되는 거고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뒤지는 회로가 되기 때문에 유도성 회로, 인덕티브 서킷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RC 직렬 회로는 동일한 꼴이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RC 직렬 회로는 보시는 것처럼 R하고 C가 직렬 연결돼 있죠. 이 양단에다가 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전류 I가 흐르게 될 것이고 이때 저항 R에 걸리는 전압을 VR이라고 하고 C에 걸리는 전압을 VC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똑같은 거긴 한데 IR이라고 하게 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해봅시다. I하고 IR하고 IC는 같아요. 왜? 전자가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류는 다 똑같다. 근데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보게 되면 R에 걸리는 전압은 보시는 것처럼 전압하고 전류가 동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C에 걸리는 전압은 제가 특성을 설명을 드릴 때 90도 뒤진다 그랬죠. 전류에 비해서. 그래서 직각 방향으로 90도 뒤지는 그런 형태의 전압을 형성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합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두 개의 합이 V이기 때문에 토탈 V는 이렇게 두 개의 벡터를 합성한 것처럼 합성한 값으로 보이게 된다. 이게 왜 마이너스냐면은 J 오메가 C분의 1인데 복소수는 분모에 두지 않는다 그랬죠. 분자로 올라가 가지고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돼서 J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오퍼레이터 J가 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90도 뒤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벡터도에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그쵸? 임피던스 벡터도에서 마찬가지로 R하고 오메가 C분의 1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 90도 뒤지는 그런 벡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세타 구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직각이고
세타가 같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같다고 모양새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RC 직렬 회로에서는 각 주파수가 오메가인 V의 정연파 전압을 인가하게 되면 밑에 같은 특성을 나타내게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보시게 되면 회로의 임피던스 Z는 R-J 오메가 C분의 1, 요거는 R 플러스 J 오메가 C분의 1. 자, C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나타내죠? 예, 이렇게 나타내죠. 이게 분자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J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크기는 R 플러스 오메가 C분의 1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나온 거고, 세타는 아까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1분의 R분의 오메가 C분의 1. 예, 앞에 L 설명한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Z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이 돼요. 흐르는 전류 I는 이거 너무 복잡하시면은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I는 Z분의 V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고, 분자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반대예요. L하고 C는 서로 비례하는 것 같으면서도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쌍대라고 말씀드렸죠. 쌍대 관계. 앞에 나오든가 뒤에 나오든가 그때 설명을 드렸거나 아니면 앞으로 드릴 것 같아요. 벡터도로 나타내면은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R하고 L 성분에 의해 발생되는 전압의 합, 그게 토탈 전압이 되고, 그리고 R과 오메가 C분의 2를 합친 요 값, 요게 임피던스 벡터도에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VI 벡터도하고 임피던스 벡터도를 전부 다 그리실 줄 아셔야 해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I의 절대값 I와 위상각 세타 I는 동일한데 반대예요. 예, 동일하죠. I는 R분의 V니까 Z분의 V로 나타낼 수 있고, 임피던스 Z의 크기를 구했죠. 아까 R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C의 제곱분의 1 루트를 씌우게 되면 임피던스 Z의 크기에 나온다. 언제? RC회로에서. RC회로에서. RL 회로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세타는 반대로 RL 회로와 반대로 아크탄젠트 오메가 CR분의 1이 돼요. 네.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이거는 산수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세타 i가 기준 벡터 v에 대해서 플러스잖아요. 아까는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전류가 앞서게 돼요. C가 있는 경우는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앞서죠. C만 있는 회로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는 항상 전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압이 뒤지는 거죠. 전압이 뒤지니까 전류가 앞서게 되는.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는 같은 거예요. 전압에 비해서 전류가 앞서는 회로이기 때문에 용량성, 커패시티브 서킷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인덕티브하고 반대. 자, 전개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나온 거를 보면은 반대인 부호를 갖게 되죠. 그래서 같으면서 반대라고 말씀드린 게 요거 때문에 그래요. RLC 회로는 세 개가 합쳐져 있죠. 통상 이런 식으로 위로 삼각형이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나타난 거로 그려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회로의 99.9%는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커요. 그래서 요거의 반대인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러면 뭐 조상회로라 그래서 C만 있어가지고 역률 보상회로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C만 있는 회로에서 나타나는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위에 있는 형태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도 밑에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RLC 회로는 R과 L과 C가 같이 있죠. R과 L과 C가 같이 있죠. 이거를 직렬 연결한 다음에 똑같아요. 똑같은데 점점 복잡해 보여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양단에 전압 V를 인가를 해봅시다.
설명을 하면서 잠깐 끊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V는 I, R의 범주에서 벗어나나?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어려운 게 없다는 얘기죠. R과 L과 C가 직렬로 있을 때 전류 I를 흐르게 됐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같죠. 다른 거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R에 걸리는 전압을 VR, L에 걸리는 전압을 VL, C에 걸리는 전압을 VC라고 합시다. 하게 되면 이 전압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동상이잖아요. R이니까. 그러니까 VR은 IR만큼의 크기를 가지면서 동상의 크기를 갖는단 말이에요. L은 전압이 90도 앞서죠. VL은 I에 비해서 90도 앞선단 말이에요. 앞에서 봤듯이. 그래서 L은 90도 앞서는 것만큼 이렇게 표현이 돼요. 크기는 오메가 Li. 그죠? 각수 주파수가 오메가라고 할 때. C는 반대로 VC는 I에 비해서 90도 뒤져요. 그래서 90도 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VC가 근데 벡터를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합성을 해야 되니까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하고 합치게 되면 요 벡터를 이쪽으로 끌고 와서 요만큼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이 벡터, 이 벡터, 이 벡터와 합쳐져 가지고 요 지점에 걸리는 전압이 이 전압이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하나씩 뜯어서 특성을 보라 그랬어요. VR의 특성, VL의 특성, VC의 특성. 차근차근히 보게 되면 동상 전압이 90도 앞서고 90도 뒤지고 그걸 합성해 놓은 거예요. 합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 개가 그냥 연결이 돼 있으니까. 세 개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합성을 해야 되는 거고. 벡터를 합성하게 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VR은 IR이고 VL은 오메가 LI인데 J가 붙었으니까 90도 앞서 있는 형태고 VC는 오메가 C분의 I를 취하는데 마이너스 J가 붙었으니까 이쪽 밑에 쪽으로 90도 전압이 뒤지는 형태니까 세 개를 합치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 형태를 갖추게 된다. 라는 거죠. 임피던스 Z도 똑같아요. R 오메가 L이 90도만큼 앞서 있고 오메가 C분의 1이 90도만큼 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피던스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전압하고 요 임피던스 Z는 모양새가 똑같다. 삼각형이 세타는 뒤에서 같은 방법으로 구해 볼 거니까 똑같고 얘는 직각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형태랑 이 삼각형의 형태는 똑같다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은 뒷강의를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될 때까지. 자, 10까지 여러분들 보고 전개하라고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그냥 보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더하기인데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죠. 이거를 J로 묶어줄 거예요. 허수하고 실수가 같은 항에 묶어 있을 때, 같은 항에 이렇게 같이 전개가 돼 있을 때는 항상 허수를 묶어줘야 해요. 그래서 J로 얘하고 얘를 J로 묶어주게 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R 플러스 J 가로 열고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가로 닫고. 그쵸? 이거를 단순화하게 되면 X가 리액턴스라 그랬죠? 리액턴스 성분. 저항 성분에 대항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아까 임피던스, 그러니까 V하고 I하고 동상이게 되면, R이라 그랬잖아요. R은 저 횡축에서 움직이지만, 리액턴스는, XL이 크냐, XC가 크냐, XL은 오메가 L이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잖아요. 이게 어느 거가 크냐에 따라서 종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종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1학기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리액턴스 성분만 묶어서 X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묶어서 허수축에 묶여있는
허수축에 묶여 있다는 거는 L 아니면 C란 얘기예요. 아니면 실수니까. 그죠?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허수축에서 노는 거를 X라고 할 거고, 그거는 J랑 같이 묶어 있는 항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크기는 똑같이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R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되잖아요. 크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이거니까. 그쵸? 그리고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가 될 거예요. 그죠? 요 식에서 그거를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거를 크기를 Z라고 하고 세타를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해가지고 극좌표기를 이렇게 나타냈죠. 예, 임피드 Z를 풀어가지고 쭉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를 했을 때 Z는 요거 식으로 구하고 세타는 요 식으로 구한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전개 과정은 모르셔도 돼요. 그쵸? 이렇게 표시를 하고 단 x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다. 요거를 합성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합성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회로 흐르는 전류 I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똑같아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게 세타가 분모에 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합성 리액턴스 X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로 표시할 수 있죠. 묶어줬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해요.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큰 경우,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작은 경우,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은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R이 실수축에서 놀고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종축에서 논다고 말씀드렸는데 임피던스 벡터도를 그릴 때는 세 개의 벡터를 합쳐야 되잖아요. 합쳐야 되는데 오메가 L이 큰 경우와 오메가 C분의 1이 큰 경우가 있어요. 이 조건에 의해서 X값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오메가 L이 큰 경우는 플러스를 갖겠죠? 오메가 C분의 1일 경우는 뒤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갖게 될 거고 이게 같은 경우는 마치 임피던스 성분이 없는 것처럼 실제는 있는데 얘가 1이고 1이면은 얘가 1이고 1이잖아요. 그래서 1만큼 이렇게 가 있고 1만큼 이렇게 가 있으면 실제로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죠. 밖에서 봤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0으로 변화를 시켜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전류의 크기와 위상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첫날부터 숙제를 내드릴 수는 없고. 자,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메가 L이 큰 경우, 오메가 C분의 1이 큰 경우, 그리고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은 경우의 특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유도 리액턴스 성분이 도미네이트하기 때문에 용량성 리액턴스보다 크게 나타나므로 회로에서는 유도 리액턴스 성질이 나타나요. L과 C가 같이 있더라도 오메가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 값보다 크게 되면 이거를 밖에서 보게 되면은 L 성분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C 성분은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크기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만큼의 크기를 갖는 L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밖에서 봤을 때 회로에서는 유도 리액턴스의 성질이 나타나요. L이 있는 것처럼. 전압에 대해서 전류는 당연히 뒤지게 되겠죠. L만 있으니까 전압이 앞서니까. 그래서 유도성 회로의 성질을 보인다. 그리고 오메가 C분의 1이 큰 경우 용량 리액턴스가 크므로 회로에는 용량 리액턴스 성질이 나타나겠죠. 얘랑 반대죠. 얘가 더 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C만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량성 리액턴스의 성질이 나타나고 전압에 대해서 전류는 앞선 전류, 전압이 뒤지게 되죠. 그래서 용량성 회로의 회로처럼 보여요. 아시겠죠? 이 두 개의 성질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개 같은 경우
x는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0이니까 두 개가 같으니까 이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 얘가 같으니까 얘가 서로 둘 다 없는 것처럼 보여요. R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R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회로는 저항 R만 있을 때와 같게 되는 거죠. I는 R분의 V니까 이렇게 돼서 전류는 전압과 동상이 됐기 때문에 이때를 직렬 공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보니까 이 부분은 1학기 때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공진이라는 게 나와요. 레조넌스. 공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공진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고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망에 대해서 볼 거예요. 회로망. 망을 하나로 묶어서 임피던스 Z로 나타낸다 그랬잖아요. 망.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R이나 L이나 C가 있는데, 그리고 전압원이나 전류원들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이게 매우 복잡한 형태로 이 안에 막 들어있단 말이에요. 단순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밖에서 볼 거예요. 밖에서 볼 거예요. 자, 임피던스의 직렬 회로망에 대해서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Z1, Z2, Z3, Z 점점점점 ZN까지 나타나 있죠. 저 Z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몰라요. 하여간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우리는 저 안에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없다고 봅시다. 처음에 시작은 이 Z 안에는, Z라는 거 박스 안에는 R이나 L이나 C가 있어요. 전력을 소모하는, 전력을 발생시키는 거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임피던스의 직렬 회로를 보게 되면 동일하죠. Z1이라는 임피던스가 있고, Z2라는 임피던스가 있고, Z3라는 임피던스가 있고, 몇 개인지 모르겠으나 N개까지의 임피던스가 있다고 칩시다. 시리아 어디서 나왔니? 네. 있다고 치게 되면 이거를 직렬로 접속할 거예요. 병렬을 안 볼 거예요. 네, 병렬은 시간이 없어서 안 볼 거니까 직렬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회로를 구성하고 요 양단의 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Z1에 걸리는 거를 V1이라고 하고, Z2에 걸리는 거를 V2라고 하고, Z3에 걸리는 걸 V3라고 할 거예요. N번째에 걸리는 건 ZN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때 전류를 흘리게 되는데, 회로가 구성이 됐으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류가 Z1에 흐르는 거나 Z2에 흐르는 거나 Z3에 흐르는 거나 ZN에 흐르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만 뜯어서 보게 되면, 얘만 한번 뜯어서 볼게요. 얘만 하나 뜯어서 보게 되면 V1이라는 놈은, V는 IR이니까, 그쵸? I 흐르는 전류하고 임피던스를 곱하면 되잖아요. 전류 I가 흐를 거예요. 그쵸? 임피던스는 Z1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V2는 I의 Z2가 되겠죠. 점점점점 해가지고 VN은 I의 ZN이 될 거예요. 그죠? 다 구했네. 전류는 동일하고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이제 분압이 될 거니까 그거만큼의 전압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를 어렵게 어떻게 얘기하나 볼게요. 전압 V를 인가를 하게 되면 이 전류가 흐를 텐데, 이때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합시다. 각 임피던스의 양단 전압을 각각 V1, V2, 점점점점 VN이라고 하게 되면 임피던스 Z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서 토탈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죠. 만약에 이 안에 들어있는 엘리먼트들이 다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의 크기하고 세타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합성 저항이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고, 합성 임피던스의 리액턴스 성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가지고 크기하고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구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방식대로 Z는 합성 임피던스를 표시를 하게 되는데,
각각의 벡터의 임피던스의 합이잖아요. 그죠? 각각의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면 구하기 위해서 전류 I를 구하게 되는데 합성 임피던스 Z를 알고 있고 우리가 전압 V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흐르는 전류는 임피던스 Z 대신에 요거를 끌고 와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눈에 거슬리니까 분자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구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 V1은 G1의 I, V2는 G2의 I. 그래서 Vn은 Gn의 I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네, 그까지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병렬 회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병렬도 마찬가지예요. 병렬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병렬 회로는 안 하는 이유는 여기 Z1, Z2, Z3 이렇게 쭉 가다가 Zn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 얘를 그냥 병렬 형태로 Y1, Y2, Y3, YN까지 분모로 바꿔줘요. Y1이라는 거는 Z1분의 1, Y2는 Z2분의 1 역수를 취해서 YN은 Zn분의 1로 역수를 취해서 Y라는 걸로 바꿔주고 얘를 마치 직렬인 것처럼 다 더해준 다음에 그럼 토탈 리액턴스 아니 토탈 임피던스의 역수가 나오잖아요. 이걸 어드미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어드미턴스를 구한 다음에 얘를 다시 역수를 취해주면 돼요. Z 토탈 임피던스 Z는 Y분의 1이 되는 거죠. Y분의 1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 연산 작업이 하나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예. 그래서 Z1이 여기까지만 볼까요, 오늘? Z1이 있고 Z2가 있는데 Z1이라는 거는 2 더하기 J11 2 더하기 Z2는 4 마이너스 J3 이라는 직렬 회로가 있는데 교류 전압 100V를 인가를 할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인가요? 라는 거는 전류를 구하면 돼요. 전류라는 건 아까 식에서 말씀드렸죠. 전압 V를 임피던스 Z2로 나눠주면 되는데 임피던스 Z라는 거는 Z1 더하기 Z2잖아요. 그러니까 Z1, Z2가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연산을 해야 되죠. R끼리 묶고 J의 X로 묶어서 X분의 100이 되잖아요. 이거를 Z 세타를 구해준 다음에 한번 올려주죠. 연산을 안 할게요. Z의 크기분의 마이너스 세타로 가져올 것이고 이게 값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이 식에서 임피던스 Z. 그래서 요 값에 마이너스 세타를 해주면 돼요. 그걸 해줬더니 이게 10인가 봐요. 그러니까 10이 나오죠. 100을 나눠줬으니까 각도는 연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 Z1이라는 걸 한번 봅시다. 2 플러스 J11이잖아요. Z1이라는 임피던스 박스가 있는데 G1이라는 이게 2 플러스 J11이잖아요. 여기 R이 있을 거고 L이 있을 거고 C가 있을 건데 임피던스로 바꿔주게 되면 R하고 오메가 L하고 오메가 C분의 있을 거예요. C분의 1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를 밖에서 봤더니 2 플러스 J1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R 성분이 있죠. 분명히 2가 있으니까 R 성분이 있고 J 성분이 있으니까 L하고 C 성분이 있을 텐데 플러스니까 분명히 전압이 앞설 거 아니에요. 전압이 앞설 거니까 L만 있거나 오메가 L만 있거나 오메가 L이 오메가 C분의 1보다 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박스를 봅시다. 좀 크게 볼까요? Z2가 있는데 얘도
실수부가 있고 허수부가 있잖아요. 실수부가 있다는 거는 저항 성분이 있다는 거죠. 저항 성분이 있는데 얘는 4예요. 픽스 됐어요. 그리고 허수 성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L이나 오메가 C분의 1이나 각각 있거나 아니면은 둘 다 있거나 허수 성분을 구성하는 엘리먼트가 있단 말이에요. L이나 C가. 근데 지금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전압이 뒤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C분의 1 값이 오메가 L보다 크거나 혹은 L이 없고 C만 있을 거예요. 저기 L 성분이 있고 C 성분이 있을 텐데 오메가 L하고 임피던스로 나타내게 되면 오메가 C분의 1 성분이 있을 텐데 얘는 얘가 크거나 아니면 L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그런 회로라는 거죠. 그 회로 두 개를 더했을 때 전류를 구하면은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요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V는 IR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어렵지만 아시겠죠?